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즉, 다시 말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만드는 네 가지 요소, 결정적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때가 있다. 그때마다 책임감에, 가족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는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아주 점잖은 후배 한 명이 있었다. 나는 그가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상사로부터 멋진 질책을 당해도,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상대에게 모진 말 한 번 하는 경우가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선배, 존버란 말 아세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려요. 존버란, 좀 말하기 그러지만은 존나게 버틴다는 준말이다. 한때 유행했던 속으로 소설가 이회수도 즐겨 쓰던 말이다. 어쩌면은 버티는 것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고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아주 점잖게 하는 말로는 그 레질리언스,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참고 이게 그걸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에어비앤비, 우리가 4.4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은 창립한 지 10년도 채 안 된 기업이다. 그러나 이용자 수가 지금까지 8천만 명에 이르고 아직 상장은 안 되었지만은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나 처음 빈집을 빌려준다는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멍청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에어비앤비의 3명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자 현재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의 할아버지뿐이었다. 옛날에 호텔이 없던 시절에는 다들 여행할 때 남의 집을 빌곤 했으니 말이다. 창업 초기에 지인이 7명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응답 역시 전부 거절이었다. 투자자들은 개인적인 공간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아이디어가 정말로 이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마치 방사능 물질처럼 취급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10년도 안 되어서 공유 경제의 전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설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에어비앤비 스토리와 벼락부자 등의 에어비앤비를 취재한 책들이 출간됐는데 그 책들이 분석한 에어비앤비의 성공 비결은 바로 바퀴벌레보다 강한 생존력이었다고 그럽니다. 훗날 에어비앤비가 도약한 결정적인 계기는 세계적인 스타트업 육성 회사인 와이콤비네이터가 에어비앤비를 제자로 받아들여 도와주고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이콤비네이터가 에어비앤비를 낙점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결코 숙박 공유하는 아이디어가 신선해서가 아니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시리얼 판매에 도전한 그들의 생존력 때문이었다. 와우, 당신들은 정말 바퀴벌레 같군요.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폴 그레이엄 대표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5달러짜리 시리얼을 50달러에 사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자는 일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지원 씨가 지은 결국 이기는 힘,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1839년생이자 문학에 심취한 학생인 폴 세잔과 1살 어리고 그림에 심취한 학생인 에밀 졸라는
액상프로방스에서 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로 두 사람의 우정은 매우 깊었습니다. 졸라는 아버지를 일찍 이어 집이 가난했고 몸집도 작았으며 말더듬이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으나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인 세자는 졸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성인이 되면서 180도로 뒤바뀌어 졸라는 20대의 인기 작가가 되었지만 세자는 미술학교 입시에도 낙방할 정도로 기초적인 그림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단을 은행가로 키우려던 아버지는 생활비를 끊자 그 이후에는 졸라가 생활비를 대주었습니다. 1886년 에밀 졸라는 작품이란 소설을 출간하였는데 청년 화가가 세상이 자신의 예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에 비통해하며 목을 매 자살한다는 내용으로 이 초판본을 폴 세잔에게 보내자 세잔은 자신을 실패한 화가의 모델로 묘사한 책을 살펴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졸라는 이 소설에 비록 세잔에게서 모티브를 얻기는 했지만 예술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지만 50대 중반에야 겨우 빛을 본 세잔은 화가의 길에 대해 매일 의심을 했고 졸라마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분노한 세자는 졸라에게 절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30년의 우정을 끝냈고 20년간 후원해 준 졸라와 절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세잔의 분노보다는 1886년 세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40만 프랑 한화로 약 100억 원입니다. 의 유산 상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잔은 그 후에도 10년을 더 그림에 몰두한 후에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나 대중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만약에 20년간이나 후원해 준 졸라나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가 결코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세잔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었던 것은 버티기가 핵심이었으며 우리가 성공하려면 4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것은 열정, 능력, 축적, 상황, 즉 버티기가 그것입니다. 이를 하나하나 볼 것 같으면 버티기, 첫째, 열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없더라도 계속 할 수가 있고 둘째는 능력으로 잘하는 일을 하면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은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됩니다. 셋째, 축적은 축적으로 처음에는 끊임없는 연습에도 잘 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급격히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넷째, 상황으로 시대적, 사회적 여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여기에 버티기가 필요합니다. 1895년 세자는 첫 개인전에서 큰 성공을 냈으나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고 거기에 졸라도 왔나라는 한마디의 질문만 했으며 졸라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매우 실망해 했다고 합니다. 졸라 덕분에 버티기가 가능했던 세자는 졸라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야말로 이 4가지 중에서도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 이것이 4가지 요건 4가지는 열정 그다음에 능력 축적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상황에 버티는 능력 이게 매우 우리가 불가능했던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만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어렵고 힘들고 하기 전에는 다 불가능했던 일이 우리가 이런 어떤 버티기 내가 아니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버티기 남들이 아무리 흉을 보더라도 어떤 자기의 굳은 어떤 결심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생각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는 시종일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버티기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어려운 수수께끼도 풀릴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